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성기영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세금하면 항상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껴보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도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 샵 973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02-368-1002에서 3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죠. 코스피가 오늘로 엿새째 상승세를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도 있고 미연준의 또 금리 결정을 앞둔 경계감 속에서도 코스피는 계속해서 고점을 현재 높여가고 있습니다. 예. 종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코스피가 오늘 0.74% 올랐습니다. 그래서 3,25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코스닥은 막판에 계속 이제 상승세였다가 막판에 좀 상승물을 반납하면서 약보합권 0.1% 조정을 받아서 803.67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4년 만에 최고치 다시 한번 썼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출발점에서는 약세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금세 상승 전환해서요. 장중에는 1% 이상 상승폭을 꽤 크게 확대하는 모습이었고요. 수급상으로도 보면 어제와 동일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개인이 나홀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9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이유를 보면 빅이벤트가 딱 있죠. 무역협상, FOMC 결과에 대한 경계와 기대 심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개별 종목별로 보면 지금 시총일이 삼성전자가 장중에 4% 이상 상승폭을 어제에 이어서 네. 오늘도 꽤 많이. 오늘 종가도 뭐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전체 코스피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달아오르게 한 게 삼성전자였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하면 테슬라의 대형 수주를 받은 LG 에너지솔루션도 오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고 보면 테슬라가 코스피 상승의 한 몫을 한 셈이 됐고요. 예. 이제 무역협상, FOMC 모두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FOMC는 이제 내일 새벽에 끝나죠. 그래서 금리 결정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요. 무역 협상도 사실상 우리나라와 최종 협상만을 남겨둔 채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경계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관세 시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러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말을 했죠. 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또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럽연합과 스코틀랜드에서 무역 협상 타결을 지었고 워싱턴 DC로 이제 돌아오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내일 끝낼 거냐 이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은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논란과 여러 해석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중간에 여러 기자들의 질문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뭘 끝낸다고 이렇게 되물으니까 기자가 관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변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 질문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끝낼 거냐. 혼란스러운 가운데 뭐라고 했죠? 관세라고 얘기를 한 거죠. 조금은 여지가 그러니까 있는 해석의 여지가 예. 되게 확대되는 거죠. 더 복잡해지는군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알아듣고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라고 알아듣고 답변을 한 건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관세 협상이라고 하면 사실 한국만 남은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관세 협상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죠. 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면은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되게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한국이라고 하면 사실 내일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는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제시한 지금 협상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건가 이런 식으로도 지금 이야기를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참 쉽지 않은 협상 과정이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의 최고 수준의 최종 협상안을 가져오라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지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도 계속해서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는 계속해서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것 같아요. 이 최종 협상안이라는 보도는 미국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였어요. 그래서 이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는 수행단에 포함돼 있었단 말이죠. 네. 여기 이제 김정관 우리 산업통상부 장관이 같이 스코틀랜드로 갔잖아요. 거기서도 협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최종 무역 제안에 아마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최대한의 양보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게 보이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제시한 협상안이 미국 측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안을 가져와라. 더 센 걸 가져와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예. 있는 거죠. 현재 미국은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뭐 유럽연합,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과 무역 합의를 마친 상태고 특히 이제 우리가 주시해서 바라보는 거는 일본과 유럽연합인데 결과적으로는 상호관세, 품목관세를 15%로 낮추는데 합의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15%로 낮추는 데 있어서 대규모 투자 카드, 시장 개방이라는 카드를 미국 측에 제안했지 않습니까? 예, 뭔가 많이 내준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은 5,500억 달러, 지금 유럽연합은 6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 정부는 지금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정도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를 했는데 차이는 좀 많이 나고 있죠. 훨씬 미치지 못하죠. 예. 숫자 자체만 본다면. 대신 우리는 조선업 협력이라든지 농산물 시장 같은 다양한 카드를 총동원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이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위한 어제 전해드렸죠 마스가 프로젝트. 마스가 프로젝트. 예. 이거를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미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 한국 협상단에는 정부 측 인사들뿐만 아니라 경제계 인사들도 나서서 협력을 기울이고 있죠. 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무역협상 지원을 위해서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고 예. 현재는 한화 김동관 부회장이 또 협상단에 참여를 해서 이 조선업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면서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오늘은 이제 오후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예.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도 미국의 자동차 수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근데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이 자동차 업체들과도 직접적인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도 무역협상 타결이 사실상 그룹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뭐 과한 표현은 아닐 겁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에 정의선 회장이 직접 미국 백악관에 가서 대규모 대미 투자 발표했죠. 자동차 공장뿐 아니라 철강 공장까지도 미국에 짓겠다라는 대미 투자안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민관 총력태세입니다. 예. 그래서 경제, 산업, 통상, 외교까지 모든 고위급 협상 채널을 지금 가동해서 일단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 시한 전까지 미국과 타결을 짓겠다라는 목표로 전면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예. 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의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범위를 넓혀서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 또 하나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게 두 차례 제2요구 같은 대통령 거부권의 행사가 돼서 개정이 당시에 무산됐었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금 다시 개정안이 상정돼서 이틀 전에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죠. 국회 환노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다음 달 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영계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오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15개 업종별 단체가 함께 노란봉투법 처리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경총은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서 원청과 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다 라면서 또 하나 노동쟁의 개념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 현장의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킬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심의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또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게 지금 미국 기업 단체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이라고 하는데 예. 암참도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이유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고요. 이에 앞서서 유럽 상공회의소,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시간입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경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실시간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02-368-1002 또는 1003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은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대 정부의 세법 개정안처럼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이 아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주요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법인에 투자를 할 때는 기대치가 이제 통상으로 두 가지거든요. 예, 그 배당을 받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식 가치가 상승으로 인해서 예. 자산 가치가 증가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하고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근데 기업들에서 배당들을 잘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특히 안 한다고요? 예, 그거는 이제 배당 소득세 자체가 2천만 원 넘어버리면은 종합합산이 되거든요. 즉 다른 소득하고 합산이 돼 버리니까 최고세율 구간이 49.5%까지 되면 세금이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에서도 특히 대주주들 자기 스스로가 세금이 많으니까 예, 배당을 기피하게 되는 거고 비상장 법인들도 유보이익들이 계속 쌓아만 나가지 배당을 못 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유보금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비도 활성화가 안 되고 예, 주식에 대한 투자들도 어떤 그런 디스카운트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 때문에 배당을 좀 활성화시켜서 그다음에 유보이익을 조금 이렇게 소비 진작책으로 내보내려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더 근데 해주시죠. 이제 배당소득하고 이제 금융소득 합산해서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하는데 그게 분리과세라는 의미가 세금을 내고 나서 끝난다는 겁니다. 예. 합산을 안 하고 그게 이제 15.4%인데 2천만 원까지가 이제 그거를 3억 원 기준으로 해서 3억 이하는 20%, 3억을 초과하는 것은 25% 예. 해서 분리과세를 시켜주긴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20% 이상을 내리는 것이라서 엄청난 세금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장 일반 납세자들 또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세 부담이 많이 감소가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합산이 다른 소득과 안 되니까 이것만 가서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후 소득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세후 소득으로 따지게 되면은 그만큼 소득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주식
가치의 부양에는 요거 세제가 도입되면 확실히 효과는 나타날 겁니다. 예, 그러면 네.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반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기는 거고요. 예. 비상장 법인들도 지금 유보 이익이 많다 보니까 주식 평가가 굉장히 높아요. 주식 평가가 높으면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은 이 주식을 증여를 해주려고도 증여세가 많고 돌아가셔서도 상속세가 많아요. 예. 그래서 법인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큰데 이거를 잉여금을 빼내면은 주식 가치를 하향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증여나 상속에서도 부담이 많이 감소가 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기업들은 어떨까요? 잠깐 얘기를 해 주셨지만 사실 네. 국내 기업들은 배당을 꺼려했던 기업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기업 입장에서는 감세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지금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보된 이익들이 있는데 사실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은 당연히 배당을 해줘야 맞거든요. 근데 그 배당이라는 것이 법에 정해진 것도 아니라 대주주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회피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되면은 이제 요건을 이제 검토해서 해주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예. 네. 뭐 사실 그동안 매년 정부가 감세만 해주다 보니까 정부의 네. 재정 건전성 문제도 계속 지적이 돼 왔거든요. 네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 즉 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려서 세수 기반을 좀 늘리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어떻게? 근데 보고 이제 계십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최고세율 구간이 2천억 이상 2천억. 이상에 대해서 1% 올리는 거니까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여기 해당이 안 되거든요. 아마 대기업에 해당되는 일들이라서 예. 보통의 기업들은 피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다고 보고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그 정도는 감세 세부담을 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라고 보여진 것 같습니다. 예, 네. 물론 정부는 아직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세제 전문가시니까 네. 세제 개편은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좀 보완이 더 돼야 될까요? 사실은 근데 이제 증세를 하려면은 증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예. 소득세나 부가세 쪽은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소득세 쪽은 소득공제가 지금 도입된 지가 십몇 년이 돼가지고 사실은 인플레이 때문에라도 지금 공제를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확대를 지금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께서도 후보 시절에 그런 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었고 사실은 또 상속세와 같은 분야에서도 기본적으로 소득 배우자 공제하고 기본 공제를 기초 공제를 일괄 공제를 한 8억 정도는 올리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번 세제 개편에서 빠져 있어요 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산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얘기를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1년에 세수 감소 효과는 한 3조에서 4조 정도밖에 감소가 안 되는데 이것도 실행을 안 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자체는 세율은 손을 안 댈 것 같고 이 종부세 쪽도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세율은 손은 안 대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좀 올리겠다는 그런 계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 정도 올라가면은 고액 자산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종부세는 한 40%가 늘어나거든요. 20%만 올려도 그러니까 세부담이 상당히 커지죠. 예. 1,000만 원 부담하신 분이 1,400까지도 늘어나니까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부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세 쪽이 될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당초 약속한 것들이 안 지켜지니까 조금 이제 좀 시장에서는 좀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막바지 네. 조율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자,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나 생방송 도중에 실시간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68-1002에서 3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께서 증문즉답 명쾌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샵 9730, 샵 9730 번호로 상담 내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선 더 상세히 남기실 수 있고요.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세무상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의는요. 휴대전화 끝자리 2131번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53세고요. 81세 어머님을 모시고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18년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도 아파트를 따로 가지고 계시고요. 18년간 월세를 놓고 계십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는 현재 시세는 5억 5천이고요.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는 시세가 6억쯤 됩니다. 제 아파트를 만약에 팔게 되면 양도세가 나오는지 그리고 양도세가 나온다면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이제 따로따로 사시다가 합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예 기간이 있는데 10년 안에 처분할 때는 그걸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해줘요. 동거 봉양을 목적으로 합가를 했다고 그래서 효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효자들에 대한 그렇습니다. 혜택도 네, 부모님 있군요. 모시다가 보니까 두채가 생겼다는 거죠. 그게 봐주는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근데 이분 같은 경우 18년 돼버렸잖아요. 예. 그럼 이제 2주택자가 돼서 먼저 양도하는 건 양도세가 과세가 돼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금 현재 자기 지명이 자기 본인 명의는 5억 5천이라고 그러는데 예. 양도세를 계산을 하면 취득가를 알아야 돼요. 취득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에 세액 계산은 샀는지. 예. 이제 점치는 일이니까 모르는 일이고 그건 세무사님한테 가서 계산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본인이 어머니하고 따로따로 사시면 세대 분리를 하는 거죠. 다시 분리를 예, 하면 그러면 1세 1주택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위장으로 주민등록만 옮기시면 안 되고 본인이 따로 나가서 실제로 지금 따로 사셔야 돼요. 생계를 달리하고 계시면 각각 1주택자가 돼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은 상관없이 바로 그렇습니다. 효력이 효력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처분하고 나서 적당한 시기에 다시 합가를 하셔도 상관없죠.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사연입니다. 이번엔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이경옥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좀 긴데요. 네. 자, 2016년 5월에 청주에 한 채, 공주에 한 채 이렇게 남편 명의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를 주었습니다. 2017년 6월 세종에 거주하는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을 했고요. 8월에 또 임대 물건을 세종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공주 임대주택은 증여를 하고 청두 임대주택은 양도해서 양도세도 신고를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2022년 3월에 자동 말소가 된 상황입니다. 문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현재 살고 있는 세종의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를 남편 명의로 했는데 매도할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중 임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거주주택 양도시한 5년이 증여로 준 공주주택이 임대물건 삭제된 시점부터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방송에서 답변할 얘기는 아니죠. 좀 길죠. 기본적으로 2020년 8월 달에 4년이 경과되면서 공주 임대주택은 증여를 하고 청주 임대주택은 양도를 했거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증여하고 양도하는 시점에서 자동 말소된 상태에서 증여하거나 양도를 했다면 이 자동 말소 일로부터 따져서 5년 안에 지금 양도를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2025년 8월 달에 기존 내가 세종에 살고 있는 집을 팔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면 안 파신 거죠? 8월 달이니까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끝나버린다는 거죠. 한 달 정도 남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 판단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금 세종 것을 22년 3월 달에 자동 말소하는 기준으로 따지면 이 5년이면 2027년까지 가잖아요. 예. 요때로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겠고요. 원래 공주 임대주택하고 청주 임대주택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사님한테 가서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예. 제가 22년 3월부터 봐서 27년 3월까지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해요. 요것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사실관계를 예. 2020년 8월 달에 증여하고 양도한 것들이 자동 말소 후에 한 건지 포괄 양도 양수가 된 건지 예. 이 개념을 모르고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실제 세무사님한테 상담 받으셔야 되는데 요게 좀 법리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세무사님들도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두 분하고 같이 상담을 받으셔야지 명쾌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이경옥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내용을 좀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 더 자세한 여기저기서 내용은 아마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정확히 못 들으셔서 예. 저희들한테까지 오신 것 같은데 사실관계가 정확히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예.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히 해서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 네. 내용을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세무사를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여보세요? 예, 예. 여보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서울 송파에 네,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 네, 네, 그걸 25년 금년 초에 예, 기존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부부 공동이었고요. 예, 금년 1월 달에 자녀에게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예. 하셨고요. 예, 예, 예. 그 양도를 했는데, 예, 그 내용이 예,
그 감정 평가를 두 군데서 받아서 예. 평균 내니까 22억 7천이 나왔고요. 예. 매매 계약서는 제가 친족 증의 경우 3억을 다운을 해도 된다고 해서 네. 19억 7천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양도세 신고와 취득세 신고가 있을 때 예. 매도가는 다운 계약서인 19억 7천이 아니고 감정가인 22억 7천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을 했고요. 예. 예.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22억 7천에 신고를 해서 등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신고할 때 취득세 신고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네. 신고할 때 그 매매 계약서는 19억 7천을 첨부를 했고 네. 예. 감정평가서 두 곳의 평가서 4본을 첨부를 해서 신고를 다 끝냈거든요. 네. 근데 요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궁금해서요. 정확하게 잘 하셨어요.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는 감정평가액대로 신고를 하시고 돈은 건너간 거는 19억 7천만 건너갔잖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저가 매매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30%하고 3억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 증여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적정하게 다 그건 처리가 되셨어요. 첨부는 한 매매 계약서가 19억 7천으로 된 게 좀 네.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매매 계약서는 19억 7천을 썼지만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22억 7천으로 신고를 했으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친족이기 때문에 3억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자녀고 특수관계자라서 3억까지는 싸게 팔았지만 세법상 양도가액은 22억 7천으로 신고를 예. 제대로 하신 거거든요. 네, 문제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 문제가 있는지 자꾸 얘기가 들려서 불안해가지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잘 처리하셨네요.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네. 예. 이 건 매매하면서 네, 자녀의 자금 출처가 이제 좀 모자랐어요. 예, 그 모자란 금액이 한 3억 정도 모자랐는데 네, 그거를 그 잔금을 이제 그때 토지거래 허가를 되니 안 되니 하고 막 그런 시점이라서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돈이 이제 다 들어가야 등기가 되기 때문에 예, 등기할 때 돈이 좀 모자라서 예. 다니던 회사에서 1억을 차용을 했어요. 네, 어디 회사에서요? 자녀분께서 다니는 회사에? 회사에서? 네,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자녀분이 다니는 회사가 제 회사예요. 네, 네.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용증을 쓰고 계좌 이체를 1억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등기를 다 끝내는데 네,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족한 3억을 메꾸기 위해서 은행에서 3억을 차입을 했어요. 예, 3억 차입한 것 중에서 1억 그 회사에 드린 걸 바로 상환을 했거든요. 네, 네. 상환을 하면서 이자가 날짜 계산해보니까 7만 원이 좀 못되게 나와서 7만 원을 같이 회사에 입금시켰어요. 네, 정확히 하셨네요. 그러면. 네. 이것도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일시적으로 차용하고 변동한 거라서 이후에 금융기관에서 차용을 해갖고 전부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 예,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아버지 회사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네, 그다음에 그 회사 은행 차입할 때 네, 이자율 싸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 예금 담보로 3억을 그것도 차액에 대해서 네, 증여세가 해당은 되는데요. 그 경우에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걸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4.6%하고 그 차이가 1,000만 원 안 될 거거든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증여세 문제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게 몇 년 걸쳐서 있어도 관계없나요? 그 상관없습니다. 1년에 1,000만 원까지 봐주기 때문에요. 1년에 1,000만 원이면 3년이면 3천만 원까지 봐준다 이런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까지는 세금 자체를 증여세를 안 걷는 거기 때문에 네. 계속 그냥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네. 복잡한 내용이었네요. 자, 네. 첫 번째 전화 상담 마쳤고요. 다음 사연 이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147777 쓰시는 번의 질문인데요. 자, 공시가 1억 미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지역 상관없이 공시가 1억 미만이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일반인들은 꼭 앞에다가 주어를 넣어줘야 됩니다. 주어를. 예. 이게 어느 세금에서 이게 양도소득세인지 상속세인지 증여세인지 취득세인지 종합부동산세인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이렇게 다르군요. 쓰시면 예.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짜리 집도 다 주택수에 들어가요.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중과세 먹을 때는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주택은 빼줘요. 그 대신 지방 거는 2억 미만짜리까지 빼줘요. 예. 종합부동산세는 4억까지 빼줘요. 한 채만 빼줘요. 아. 그 대신 취득세는 주택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취득세에서만 빼준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수에 모두 들어간다. 종합부동산세는 4억까지 봐준다. 예. 그것도 한 채만 봐준다. 그러니까 세목별로 정확히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뭘 물어본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아마 이분은 취득세를 물어봤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게 취득세 기준인데 다른 사람들 잘못 듣고 양도세 때도 주택수에 빼주는 줄 알고 팔고 오신다고요. 세금에 따라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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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꼭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 한 통 더 연결이 돼 있는데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좀 궁금해서 근데요. 예. 저는 그 1가구 3주택인데요. 예. 이 중에 아파트 한 채를 지금 매도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매도하려는 아파트 양도 차이가 한 5억 정도 돼요. 예. 그런데 보유기간은 한 17년. 예. 그리고 임대사업자 단기 4년을 예. 자동 발표됐고요. 예. 그래서 양도세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예. 그리고 재개발되는 지역에 단독주택 한 채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관리처분이 나와서 지금 2주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앞으로 이 철거가 되면 예. 재산세와 종부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예. 오빠가 동생 2명에게 예. 각각 2억 정도를 지금 증여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증여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 그 3가지가 궁금합니다. 예. 일단 3억 5천에 대한 양도소득세는요. 예. 이거는 지금 장특 5억에 대한 양도세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30% 장기보유 특공제를 받으면 3억 5천 정도가 되는데 예. 이 세율과이 40%예요. 예. 그리고 누진공제 제하면은 한 1억 2천 정도 될 것 같아요. 5억에 대한 1억 2천이요? 네네네. 1억 2천 예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예. 질문. 네. 예. 재개발 재건축에서 단독주택이 재개발로 들어가면 예. 열실이 되는 날부터 나대지로 바뀌는 거고요. 예. 재산세는 나대지 소유로 해서 재산세가 부과되고요. 예. 종합부동산세는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 무조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무조건 제외돼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그리고 예. 오빠가 저 동생들한테 2억 줄 때는 1,000만 원 빼고 예. 세율을 20%로 곱하고 예. 그리고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면 되니까 예. 네, 약 3천만 원 정도 세금이라고 증여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천만 원씩. 네, 네. 3천만 원씩이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수고하세요. 네. 아유, 어휴. 깔끔하게 정리를 네. 해주시는군요. 네. 질문이 3개라서 좀 시간이 길게 걸릴 줄 알았더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 또 알아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8879번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요. 다른 한 채는 상가 주택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사람이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상가 주택에서는 1층 상가만 장사를 하고요. 2층 지하 주택은 5년째 비어 있습니다. 그래도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공부상으로 주택이 돼 있고 그대로 그 시설이 그렇게 갖춰져 있으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걸 주택수에 들어가서 다른 피해를 본다면은 용도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용도 변경은 신청하면 용도 변경 신청을 하고 예. 실제로 시설을 다 없애줘야죠. 취사시설이라든지 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없애시면서 실제로 용도 변경을 해주면은 공부상 용도 변경 잡히기 때문에 주택에서 제외가 되는데 장기간 비워놨다고 해서 그것이 주택수에서 빼주는 건 아니에요. 기간하고 상관없습니다. 용도 변경은 꼭 해야 된다. 네, 용도 변경을 하신 다음에 예, 다른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매수를 하셔야지 예, 1세대 1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사연 또 알아보겠습니다. 정은영님께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결혼한 아들이 지방에 풀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고요. 거주 중입니다. 앞으로 일정 기간 수입이 없을 예정이라서 그동안 부모님 집으로 주소 이전을 하고 함께 살게 될 경우에 아들은 그러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걸까요? 네, 마찬가지로 아들도 1가구 2주택이고요. 부모님도 1가구 2주택이에요. 대신 부모님 60세가 넘으면 동거봉양 합가로 10년간 봐준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예, 말씀하셨던. 예, 부모님 60세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체크를 하시고 예,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합가하고 10년 안에 파시면 되는데 만약에 60세 요건을 안 갖추셨으면 양도 시점에서 따지는 거예요. 60세는. 예. 그때는 세대 분리를 하셔서 각각 한 채를 만든 다음에 처분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1가구 2주택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자, 다음 사연 또 알아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7337번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양도세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때 3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3년이라면 개월수로 36개월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 날짜로 따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날짜로 따져야 되고 단 하루라도 빠지면 3년이 안 돼 버립니다. 시간도 중요한가요? 시간까지는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 7월 30일이다. 지금부터 기산되면은 다음에 7월 30일까지가 정확히 3년이에요. 3년 지난 다음에 개월이 3년이. 아니라 날짜 수로. 날짜 갖고 따진다. 예. 시간은 아니다. 네. 자, 다음 사연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종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는데요. 4분의 1을 받았습니다. 상속주택 건물 토지 가격은 2억입니다. 이 경우 저는 여전히 무주택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요것도 지금 양도 다르고요. 취득세에서 다르고 종합부동산세 다르고. 또 세금마다 네. 다르군요. 만약 좀 아파트 분양에서 청약에서 다르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얘기를 따지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양도소득세에서 요 요건이라면 소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줘요. 그다음에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도 제외시켜준 건 맞습니다. 근데 청약 당첨에서는 별도 관련 규정을 봐야 되니까 세법이 아니니까 그쪽의 요건을 따로 보셔야 됩니다. 예. 세법에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와 함께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계속해서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나 생방송 도중에 실시간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68-1002에서 3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즉문즉답 명쾌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샵 9730, 샵 9730 번호로 상담 내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또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선 더 상세히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권 때문에 전화 드린 건데요. 예. 24년도 3월 달까지 서울에서 1주택으로 살다가 예. 그 시골에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셔서 예. 계신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요양 보호를 받아야 돼서 예. 시골에 어머니 주택하고 예. 토지를 매입을 제가 했어요. 예. 근데 농촌 주택이기 때문에 2주택이 아니라고 판단이 했는데 네. 토지는 대지는 어머니 명의로 돼 있었는데 건물은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네. 이거 그냥 상속으로 하세요. 네. 해서 건물은 상속을 받고 예. 토지 대금은 매매 대금으로 해서 다 정리를 했는데 예. 나중에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 2주택이라. 예.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근데 주택을 상속으로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상속을 받았는데 요게 지금 상속받은 지가 5년 넘었나요? 지금 상속받은 거 24년도 3월에 받은 거예요. 상속이? 아버님 돌아가신 거는 199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네. 99년도에 돌아가신 날짜가 상속 개시일이에요. 그래서 5년이 경과됐으므로 네. 주택수에 들어가는데요. 그 네. 가액이 얼마나 되나요? 시세가 지금 1,300만 원. 땅하고 합해서. 땅하고 합해서 해도 한 5천만 원 안 됩니다. 그러면 지방 저가 주택으로 해서 네. 4억까지는 주택수에서 빠지거든요. 네. 제외가 되는데요, 그것을. 그래서 제가 그 해당되는 군의 세무사하고 네. 세무소죠. 그래서 상담을 하고 네. 여기 서울에 있는 노원구에 있는 그 세무사 똑같이 상담을 했는데 네. 2주택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지방 저가 주택으로 제외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만 네. 다시 한번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 쪽에 있는 데다가 문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지금 현재 주소지가 어디신데요? 서울시 노원구요. 그럼 지금 서울시 노원구에 관할 세무서에다 확인하시면 돼요. 아, 네. 네, 지방 저가 주택이니까 평가를 해서 판단을 다시 네.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시라고요.
아, 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예. 네, 예. 네, 네. 바로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이어서 다른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결이 안 됐나요? 네. 되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이 됐습니다. 아, 네네.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네네. 아버지께서 네. 올해 25년 2월 달에 돌아가셨고요. 예. 그 상태에서 그 상가, 예. 한 그 80년도에 구입한 상가 부지가, 예. 상가가 서 있는, 예. 그걸 한 3천만 원에 사셨는데, 예. 지금 시세는 한 3억 예. 또는 5억 정도 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세다 보니까 사실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파트 한 5, 6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으시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상속을 받게 돼요, 단독으로. 예. 네, 그런 상태에서 네. 제가 이제 2월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예. 제가 한 6월 정도에 예. 포항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분양권을 구입을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주택으로 들어가는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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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제가 상속세 관련해서 예. 네네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은 하나 궁금한 첫 번째는 궁금한 거는 네. 아버지께서 만약에 3천만 원 산 거를 네. 5억 원에 지금 만약 살아생전에 팔았을 경우 네. 양도세가 얼마 나오는지가 궁금했었고요. 아니 지금 아직 안 파셨잖아요. 근데 아직 안 팔았습니다. 안 파신 상태니까 25년 2월 달에 상속이 개시됐고 네. 지금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럼 어머님이 살아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본 공제, 배우자 공제 5억하고 일괄 공제 5억이 돼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거든요. 네네. 뭐 아파트 5, 6억 해도 상가 5억 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1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상속세가 미달이라서 네. 상가를 감정 평가를 하셔가지고 네네.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을 최대한 높여놓으세요. 네네네. 요게 양도할 때에 지금 그 취득가액이 되니까 예. 만약에 올해 7월 달까지 6개월 이내에 8월 달까지만 파시면 네. 양도소득세는 제로인데 안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맞죠. 무조건 감정평가에서 높게 감정평가 하나만 받으면 되거든요. 아, 제가 궁금했던 건 선생님, 네, 그 아버지가 만약 살아생전에 네, 3천만 원에 산 거를 올해 많이 팔았다. 살아생전에. 네, 그랬을 때 3천만 원에 사서 5억이 됐어.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양도세가 50%가 나오는지. 아니에요. 그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고 30%를 하고 네네. 네, 그 나머지 지금 차액이 3억 내외라고 치면 네네. 세율과는 40% 구간이에요. 아, 그럼 네. 실제로 양도세 내는 구간은 네. 그 금액은 1억 한 2, 3천? 네, 그 정도. 아, 예. 3천. 네, 네. 5억의 경우에. 1억 미만으로 될 겁니다. 예. 네네. 그러면 제가 포항에 분양권을 구입했는데 네. 그게 이제 6월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상속을 아버지 돌아가신 건 2월 시점이고 예. 저는 이제 그 6월에 구입을 했고 네. 매입을 했고 네. 그다음에 다시 이제 상속의 완료가 되는 거는 8월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을 받은 이후에 그 전에 그 상속을 받기 이전에 다른 지역에 그 분양을 주택을 매입한 거잖아요. 예. 그럼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가요? 1가구 1 분양권이라고 해서요. 네네. 네. 3년 안에 내 기존 집을 팔면은 비과세 받을 수는 있고요. 네네. 지금 이 아파트는 네네. 아버지가 한 채밖에 안 갖고 계신 아파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버지 돌아가실 때 동일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따로따로 살고 세대. 계셨죠? 아니요.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모시고 계속. 사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네네. 이것도 주택수에 들어가 버려요. 아.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현재 1가구 1주택 플러스 1분양권이 돼서 네네. 기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은 지금 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상속을 제가 이제 말하면 제가 이제 기존에 아버지 살던 집을 받는 시점이 이제 8월달에 상속을 받게 되는 거고. 상속 받는 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상속 시점? 이미 돌아가신 날짜에 상속이 개시돼 버려요. 그러니까 25년 그러면은- 2월달에 이미 상속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이후에 네, 그 상속을 받더라도 명의로 변경한다는 그런 아버지 사망 시점으로 인정이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이후에 아파트를 구입했어도 이후에 구입한 거니까 네, 기존 주택이든 아니면 새로 구입한 포항의 주택이든 네,
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저 사실은 포항시로 팔고 싶거든요. 분양권을 다시. 그러니까 그거를 취업을 먼저 하셔야지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포항에- 3주택자라고요, 지금. 네. 3주택? 3주택자라고 선생님은 비과세가 안 된다고요. 근데 포항시가 하나하고 지금 아버지 주택밖에 없는데 그게 3주택가 되나요? 집이 지금 다른 집도 갖고 계신다면서요. 아니요. 그러면? 아버지가 살던 집에 제가 들어간 거고. 그러면 지금 아버지가 사시다가 상속을 받으신 거예요? 네네네. 같이 사시다가? 네네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로 되기 때문에 네.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아버지랑 다 통산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세금이 없어요. 지금 상속받은 아파트는.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제 포항의 아파트 나중에 6월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2월달이고 상속을 제가 명의로 바꾸는 거는 8월달 시점인데. 그것도 상관이 없으시고 네네.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파시면 비과세 된다고요. 기술직이 아니라 포항 걸 팔아도 마찬가지인가요? 포항 걸요? 네네. 왜냐면은 제가 포항을 갈 상황은 없고 일단은 선생님은 저기서- 1세대 1주택자라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라니까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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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다음 전화 거신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8년 임대사업 등록한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양도소득세가 궁금하여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하려는 아파트는 59.94 네. 26번 아파트인데요. 예. 매입을 때는 3억 8,700을 줬어요. 2017년 8월 31일 날. 예. 그리고 이제 8년 임대 신청 등록 온 것이 2018년 3월 20날 했습니다. 예. 현재 제가 매도하고 싶은 희망 가격은 7억 5천에 매도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양도세가 얼마나 내야 할까요? 라는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지금 8년 임대 기간은 네. 1년 남았어요. 네. 지금 8년을 다 채우셨으면 예, 네, 그걸 양도하실 때 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50%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약 3억 5천 정도 지금 남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럼 50% 받으면 1억 7,500이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세금 자체는 한 6, 7천만 원 나와요. 예. 예, 그 정도 예상하시고 파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가구 주택 한 채를 더 가지고 있고 네. 25평 아파트 분양권을 2개 가지고 있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주택수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네,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자체가 예, 네, 처음에 임대하실 때 8년짜리 임대를 하셨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5% 준수 다 하셨고 예, 구청하고 세무서 예. 등록을 했기 때문에 예.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 받을 수 있습니다. 네. 1년이 남았는데 1년 채웠을 때는 그럼 양도소득세를 얼마 내면 될까요? 아니요, 다 채우셔야지 8년 채우시는 거예요. 8년 채워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팔면은 안 돼요, 양도세 안 돼요. 나오겠네요? 네, 네. 안 돼요. 예, 8년을 채우고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유,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사연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2440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에도 증여세가 있나요? 1억 위자료를 준다고 할 때 증여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혼하실 때 그러니까 도장 안 찍고 하면은 6억까지 공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주면은 이거는 대물변제라고 해서 양도세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돈으로 주면은 세금이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쉽게도 세무상담은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 코너는요. 8월 28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시면 8월 28일 목요일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안수남 세무사께서 꼼꼼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성경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기만이었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